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사면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이제는 진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5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박 전 대통령 직접 육성 메시지도 냈는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을 하나하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 서울병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신가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오늘 꽤 컸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5년 만에 본인 목소리가 직접 육성 메시지를 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5년 만에 인사를 드린다. 많은 염려 덕에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최근에 언론 카메라에 포착될 때마다 휠체어에 의지했던 모습들이 자주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 2017년 3월 31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진짜 그 5년 만에 이렇게 국민 앞에 선 거죠. 예고를 했었죠. 그 퇴원하는 날 대국민 메시지를 내겠다. 그래서 메시지를 했는데, 첫째, 그 삼성병원 앞에서 의료진, 헌신적으로 돌봐준 의료진에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달성에 도착해서는 달성 지역 지역민들에게 감사한다. 그런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예. 오늘 보면은 이제 웃는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하고 표정은 대체적으로 밝아 보였습니다. 검찰 수사, 검찰에 출두할 때 입었던 저 남색 코트, 그리고 흰 머리를 염색을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역시 이제 특유의 올린 머리를 했는데, 검찰 출두할 때 입었던 똑같은 남색 코트가 오늘은 약간 커 보이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은 작아진 모습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5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 예. 짧지 않은 시간 그 달성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에 중간에 소란도 있었습니다만, 연설 내용도 일목요연하고, 예. 그 차분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도 정치적 내공은 남아 있구나.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예. 퇴원 이후에 대구를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들른 곳이 바로 현충원에 있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입니다. 8분 정도 참배했는데, 사실 아버지의 묘역은 직무정지됐을 때도, 그러니까 정확히 5년 전에도 참배를 했었던 박 전 대통령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수감 후에 처음 행보가 부모님 묘소를 찾는다, 그건 특별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때는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찾는 건 굉장히 정치적 행보죠.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박정희, 박근혜 두 분은 뭐 일반적인 단순한 부녀 사이가 아닌 거죠. 예. 박정희 대통령 시해되고 나서 상당히 유폐 생활을 했죠,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정치에 복귀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된 것,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예.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는 그 후광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좀 저렇게 단순한 부모, 아버지의 묘소라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정말 정치인 박근혜가 이렇게 뭐 정치 일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려나서 다시 한번 아버지 묘소를 찾는다. 이건 굉장히 큰 정치적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적 행보다. 노 교수님 이렇게 보시는군요. 앞서 이도원 의원님이 잠시 언급했던 이 내용이에요. 아, 박 전 대통령 저 옷 내가 어디서 봤더라 하신 분들 꽤 많으셨을 텐데 2015년 프랑스 출국 당시에 첫 입었던 이 옷이 2017년 3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입었던 이 옷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게 영치 물품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이 남색 코트 차림으로 다시 한번 정확히 5년 만에 언론 카메라 앞에 섰고 실제로 오늘 오전에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 이후에 직접 육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의상까지 저희가 짧게 만나봤고요. 지금 조금씩 그러면 그 메시지의 핵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점심쯤에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8분여 동안 여러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연이어 지역구 4선 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하였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갈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크게 좀 두 가지 메시지를 대구에서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고 지역구 4선 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했다. 돌아갈 수 있으면 그때로 다시 갈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다. 정치 초년병 시절을 얘기하는 이유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 김경진 의원님도 6년 전에 국정농단 청문회 청문위원이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좀 어떻게 감회가 좀 드십니까? 글쎄요. 일단 한 개인으로서 보면 1998년도에 첫 당선됐을 때 그 감회가 결국은 지금 사죄를 지어서 다시 마지막 노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안착한 이 순간에 그때 그 감정이 되살아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후로 가령 뭐 2004년이나 2006년 이게 선거 때는 사실은 그때 박근혜 지도부 때는 선거의 여왕이다. 그래서 모든 선거를 휩쓸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 이력 과정 중에서 감사의 마음, 특히 이 달성 구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아마 상당히 좀 깊지 않았나 싶고요. 최근 5년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도 격변의 시기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도 격변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보면 그렇죠. 정말로 이게 탄핵 소추가 진행이 됐었고 탄핵 심판 결정이 인용 결정이 나왔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본인이 구속됐고 법원을 거치면서 20년 가까운 형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실제 수감 생활하다가 굉장히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그다음에 사면이 됐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마 본인의 정치 인생 전체가 아마 흘러나가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들었을 거고 아마 그런 마음 상태에서 얘기를 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98년 본인이 첫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얘기를 콕 집어서 8분 정도의 육성 메시지 중에서 저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좀 제가 주목했던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이수윤 변호사님. 본인이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여기 뭐 제목에도 나왔지만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정치 행보를 좀 시사하는 발언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좀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루지 못한 꿈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정말 나라를 잘 이끌고 국민의 어떤 칭찬을 받으면서 퇴임을 하고 싶었는데 탄핵으로서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하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도 죄송한 마음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못다 이룬 꿈을 자신이 어떤 지지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발탁하거나 지원하는 데 쓸 거라고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대구 발전에 힘을 쓰겠다는 그런 의사로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어떤 정치적 의사가 표현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달성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달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 달성에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대구에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무척 견디기 힘든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어떤 구속되어서 구치소에 교도소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견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달성 주민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고향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지 않나 싶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윤석열 후보와의 긴장 관계는 여전히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도훈 의원님, 2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대구를 내려가자마자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가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된 메시지입니다. 짧게 보면은 사면 이후 한 3개월을 준비했을 거고 길게 보면 수감된 이후 5년 동안 오늘의 메시지를 준비해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절제된 메시지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 정치와 관련해서는 조금 상반적으로 그 해석할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그러면 작게는 대구, 크게는 대한민국의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선 제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이제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정치, 특히 중앙 정치하고는 거리를 두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가장 큰 정치적 목표가 있다면 그건 첫째,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고 둘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할 때 왜 정치를 합니까? 물었을 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내가 다시 일으키고 싶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 작업을 같이 해나갈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물리학 용어 중에 중력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력이 굉장히 큰 물질이 있으면은 그 전체의 물질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지금 대구에는 거대한 중력장, 박근혜라는 중력장이 설치된 거는 뭐 분명한 정치적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노동월 교수님, 이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정치 메시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 행보를 할 수 있고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사면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법원의 단죄까지 받았고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나오자마자 정치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일각의 시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마음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일부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지내셨고 어쨌든 논란이 있지만 탄핵까지 된 마당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무슨 정치 제기한다든가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신다든가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했을 때 부시 대 고어 혹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결정났죠. 그때는 고 후보가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많이 얻어가지고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재검표를 중단시켜서 결국 플로리다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겼었는데, 그러니까 2004년도에 당연히 고 후보에게 고 전 부통령에게 다시 출마하라, 서력할 수 있다, 당시 이길 것이다, 굉장히 많은 그 권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 전 대통령, 전 부통령이 단호하게 거부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 출마하게 되면 모든 게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2000년대 그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면서, 저는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면 분명히 뭐 구속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또 탄핵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거 갖고 또 한참 왈가왈부할 겁니다.
나라를 장래를 위해서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활발한 정치 활동보다는 국가 원로로서 한 역할을 하시는 뭐 그런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